퍼스널 애자일. 도대체 그냥 애자일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퍼스널 애자일은 또 뭐고,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이게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애자일이 뭐 한때 유행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또 강의를 준비를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유행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뭐 당연히 지금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온라인화, 뭐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는 사실은 생존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생존이 유행인가? 라는 말에서는 당연히 이 생존은 당연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자일은 사실은 생존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거는 뭐 고유명사로 애자일 이렇게 뭐 시작을 했지만 이제 생존 역량의 또 다른 표현으로 애자일이 이제 일반 명사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애자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이게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이제 제시가 함께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제 가장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뭐 스크럼, 엑스피, kanban 이런 차원에서 먼저 이제 도입이 됐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뿐만이 아니라 비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애자일 방법론은 아니지만 비슷한 어프로치를 갖고 있는 뭐 디자인 띵킹, 구글의 스프린트 방식, 린 스타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제 차용을 해서 이제 팀이 이러한 어떤 방식, 그러니까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이제 택하기 시작했고 이제 더 키워서 이제 전사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뭐 한때 조금 유행했던 스포티파이의 그런 조직 그 혁신 모델, 스쿼드 이렇게 조직 혁신을 하는 것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금융권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뭐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만 이런 뭐 라지 스케일 애자일, 뭐 스케일드 애자일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편 제가 오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인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제 이러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HRD 사실 HRD 하시는 분들은 피터 센게이 학습하는 조직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직이 어떻게 학습하게 할까? 학습하는 조직이 될까? 이게 사실 요거 자체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조직이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까에 관한 그런 책인데 여기에 재밌게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챕터 이제 8장이 개인적 숙련이라는 이제 구절인데요. 첫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은 학습하는 개인을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다. 개인의 학습이 조직의 학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학습하지 않으면 조직의 학습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해되시나요? 학습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일단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들이 다 학습을 한다고 해서 학습하는 조직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학습과 조직의 학습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일단 개인이 학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학습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학습하는 조직을 만드는 순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직을 학습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학습을 애자일로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뭐 이제 형용사, 뭐 명사에 따라서 뭐 애자일, 어질러티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조직은 애자일한 개인을 통해서만 애자일해질 수 있다. 개인의 어질러티, 애자일이 조직의 어질러티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애자일하지 않으면 조직의 어질러티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이 아무리 애자일 방법론을 들여도 개인들이 애자일하게 변신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껍데기만 애자일인 그런 조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조직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 퍼스널 애자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포인트이고요. 사실 또 조직이 필요해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나라는 거 말고도 그냥 개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일단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민첩하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조직이 필요해서라기보다 내가 변화가 빨리 이렇게 일어나는 그 세상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퍼스널 애자일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애자일이 그래 그 개인 차원에서 애자일 역량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동의 뭐 할 수 있겠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런 거를 어떻게 키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도대체 애자일이 뭔지.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누가 야 애자일이 뭐냐 이랬을 때 애자일은 요 세 가지 조건이 이제 갖춰져야 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애자일이 처음 시작된 애자일 그 선언문을 보고서 우리가 이걸 개인화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자일 선언문이 이제 그 스키장 리조트에 그 개발자들이 모여서 2001년에 이제 지금 20년 이제 간 넘었죠. 이렇게 네 가지 가치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고객하고 콜라보레이션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요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게 필요한 게 맞나요? 라고 하면서 상호 그 고객한테 필요한 가치를 확인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고객한테 그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워킹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그냥 대충 이런 거 개발할 거예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면서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이러면은 어떤 것 같아요? 라는 그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보고서로 이런 거 만들면은 어떨 것 같아요가 아니라 뭐 아주 조금씩 작게나마라도 고객이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꼭지, 이게 두 가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된 그런 고객 가치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꼭지이고요. 두 번째는 혼자 일하지 않고 이 변화에 빨리 대응하려면 여러 명의 그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개인 간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변화를 귀찮아 저것도 뭐 어떻게 바꿔 이렇게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조정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요걸 반대로 제가 거꾸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귀납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귀납적 분석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축을 보면은 애자일 방법론이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스크럼, XP, kanban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애자일 방법론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어프로치를 갖는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놓고 그다음에 이제 X축으로는 뭘 놨냐면은 이제 사실 애자일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 학제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오히려 그 연구나 이제 학제적으로는 그런 변화 적응 역량을 다이나믹 케이퍼빌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줄여가지고 DC 이제 뭐 이렇게 동적 역량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여기에 유명한 학자가 티스라는 학자예요. 이제 테스형이 아니라 이제 티스형인데 이 티스형님께서 단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변화를 어떻게 빨리 감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감지한 다음에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에 어떻게 빨리 대응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요 각각의 그 애자일 방법론들의 세부 액티비티, 이 프랙티스들을 여기 이 세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를 이렇게 쭉 나눠서 이제 배치를 일단 해봤어요. 쭉 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그룹핑된 것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스프린트 리뷰, 지속적인 테스트, 고객 참여, 사용자 스토리, 테스트, 측정 이런 그러니까 이 리뷰, 테스트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 변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고객한테 묻는다는 얘기예요. 고객한테 직접 물어서 어떻습니까? 진짜 이게 가치 있어요? 라는 그런 고객 중심의 그 테스트, 검증, 피드백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애자일 프랙티스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아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여기 쭉 보면은 그냥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메타 인지를 높여주는 작업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 칸반 보드라든지 스크럼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팀장님이나 임원께서 이제 전체적인 메타인지를 갖고 계신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아레나를 나눠서 너 이거 뭐뭐 해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이제 애자일의 방식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다. 리더가 이 모든 변화를 다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레이더를 켜고 다 주시하면서 여기 이렇던데 여기는 이렇던데 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 메타인지를 팀장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팀원 모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쉐어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지시가 아니라 서로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는 자기 조직화를 진행을 하는 이런 특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변화가 이제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봤더니 뭐 스프린트, 작은 배포, 뭐 프로토타이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주기를 짧게 끊어가지고 이게 사실 1번하고도 연결되는데 주기를 끊어서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 물어보고 이거 당신이 원하는 거 맞나요? 하고 나서 조금씩 다시 조정하고 계획했던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누가 애자일이 뭐야? 이랬을 때 요 세 가지는 좀 꼭 기억하시고 애자일이 뭐냐면 일단 고객 중심으로 테스트하면서 실제로 고객한테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모든 팀원들이 메타인지를 공유하고 자기 조직화를 해서 그리고 이 짧은 주기를 가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애자일이야. 이 세 가지 꼭지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근데 다시 돌아와 보면 퍼스널 애자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퍼스널 애자일은 아니에요. 그냥 애자일, 일반적인 애자일의 공통적인 사항이었는데 이걸 개인 단위로 이제 끌어내려 볼게요. 이제 개인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 중심으로 테스트해보고 또는 피드백을 받고 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메타인지 이 공유를 이제 메타인지를 팀원들과 공유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팀원들과 자기 조직화를 한다고 했는데 나 혼자 할 때는 사실은 요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나 혼자 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시각을 키우는 방법으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요거에 관련된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메타인지를 확장하는 게 그러니까 나 혼자이지만 집단지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확장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은 또 그대로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주기를 일정한 주기로 끊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조금씩 개선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 애자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추구를 한다, 실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꼭지가 바로 이제 WTS, TTCPW. 저 이 약자 못 외워요. 오히려 이 원어, 이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약자냐면은 What's the simpl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work? 이게 요 약자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다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가장 심플한 게 뭐냐? 근데 그냥 가장 심플한 거 무조건 심플하면 안 돼요. 심플한데 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작동하는 의미 있게 동작하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무엇이냐? 이 핵심 에센스가 무엇이냐가 바로 요 약자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애자일을 할 때는 요거부터 에센스부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귀멸의 칼날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요즘 이게 원래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혹해서 19금 넷플릭스에서도 19금인데 저희 초등학생 아이들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귀멸의 칼날 보면은 이제 이 주인공 이제 이 혈귀들을 이제 쫓는 귀살대 대원이에요. 근데 이제 혈귀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요. 팔 잘라도 팔 다시 나오고요. 다리 잘라도 다리가 다시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죽냐? 이 틈새에 실이 있어요. 이게 틈새에 실이 이렇게 실이 쫙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실이 비춰지는 곳을 딱 칼로 자르면 그러면 죽습니다.
나머지는 다 헛짓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칼질을 해도 다 헛짓이에요. 요 틈새를 찾아서 요거를 공격을 해야 돼요. 요게 바로 이제 What's the simpl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work? 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WTSTTCPW라고 안 할 거예요. 이걸 못 외워요, 제가. 차라리 문장을 외우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좀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만약에 아까 에자일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좀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겠다, 기억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거 까먹고 요것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먼저 가시는 것 같아요. 요거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볼게요. 에자일 코치로 굉장히 유명하신 김창준 대표님이 이제 공유해 주셨던 예인데요. 이제 그 딸이 2명 있으시대요. 이제 큰 딸한테 자전거 가르치기 할 때는 이제 그 일주일 걸렸대요, 일주일. 이제 이거 일하는 그 프로세스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탈 때 뭐부터 하죠? 발 한쪽 올려서 페달 구르죠. 페달 구르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이제 그렇게 일의 순서대로 이렇게 방식을 가르쳤는데 자전거를 타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대요. 근데 아니다. 이거 에자일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면은 What's the simpl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work? 이 뭐냐? 이제 요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요 자전거를 타기 위한 핵심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페달 구르기가 핵심인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사한 걸로 아까 그 메타인지를 확장하라고 했잖아요.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걸음마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걸음마의 핵심은 뭐야? 그치. 걸음마는 균형 잡기가 핵심이지. 걸음마는 넘어지려고 하는데 쪽으로 발을 딛는 것. 이게 핵심이야. 자전거도 비슷하지 않을까? 자전거도 페달 구르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전거가 넘어지려는 쪽으로 핸들 돌리는 게 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아까 말한 이제 What's the simpl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work? 예, 약자 외우는 게 이제 더 쉽겠네요. 아무튼 예, 그것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뭐 가설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씩 쌓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게 쌓으면서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페달 굴르지 말고 그냥 자전거 왜 우리 요즘 페달 없는 자전거도 뭐 스트라이크라고 하나요? 그 상품이 그 애들 페달 없는 자전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처럼 페달 굴르지 말고 그냥 두 발로 팍 치고 나가면서 글라이딩 하면서 핸들을 넘어지려는 쪽으로 이렇게 살짝 해봐. 이제 이 훈련을 먼저 시키고 요게 조금 익숙해지면 두 발을 이렇게 딱 굴리고 나서 발을 한번 페달에다 올려봐. 이렇게 했는데 이 고객님 딸이죠. 이제 딸이 고객이 그걸 잘 못해. 그러면은 두 발 다 올리지 말고 한 발만 올려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터레이션 하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했더니 이게 얼마나 걸렸게요. 자전거 가르치는데. 김창준 대표님 말로는 30분 만에 마스터했대요. 30분 만에.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요. 저희 아이들 아직 자전거 못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에자일을 실행한다, 퍼스널 에자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제일 시작을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s the simpl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work을 찾는다. 그러니까 귀멸의 칼날 사진 하나 붙여놓고 이제 일을 할 때 이 틈새의 실이 뭐야? 요거를 찾아가지고 요거부터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요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자주 쓰는 프랙티스들인데 요거는 필요하실 때 조금 익숙해지시면 하나씩 얹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뭐 다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은 소개는 드리지만 요거는 뭐 처음부터 하시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유용할 것 같은 것부터 뭐 순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State of Agile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매년 그 에자일에 대한 통계를 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그 프랙티스들의 통계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순위를 내는데
위에 거 정도를 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뭐냐? 아침에 출근하면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은 내가 끝낸다. 이제 이렇게 메타인지를 유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치고 들어오는 일이 있는데 오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자꾸 밀려서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좀 성찰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쓰였었고요. 여기 이제 리트로스펙티브라고 하는 건 이제 회고인데요. 회고는 일하는 방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잘 맞나? 잘 가고 있나? 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성찰을 하는 걸 회고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회고는 사실은 굉장히 조금 좀 긴 텀으로 진행을 해요.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에 비해서 요거는 뭐 이따가도 잠깐 얘기 다시 드릴 거지만 보통 뭐 빠르면 분기 또는 반기 정도, 이 정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회고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그다지 이렇게 막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회고를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템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고쳐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에이 이거 뭐 하나만 하네 뭐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터레이션이라는 표기를 하는데 보통 퍼스널 애자일에서는 이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주기를 보통 둬서 해요. 이제 뭐 팀에서 할 때는 뭐 2주에서 또는 뭐 4주까지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데 뭐 보통 퍼스널 애자일에서는 일주 단위로 해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할 게 뭐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때쯤 되면은 이번 주 하기로 했던 거 잘 다 됐나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걸 반복하는 이터레이션을 갖는 거. 요 세 가지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이고 그리고 요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칸반 보드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내가 계속 그거를 좀 그 노출될 수 있게 하는 요 6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퍼센테이지가 뭐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매년 통계 보면 요게 계속 그 순위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최근에는 거의 안 바뀌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이 What's the simpl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work 기준으로 해서 일하는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셨다 하면 여기에다가 뭐를 얹어서 해볼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거를 이제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시간표 상으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스크럼이라는 방법론에서는 이제 똑같은 개념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스프린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스프린트가 보통 이제 퍼스널 애자일에서는 일주일 정도 이제 보통 하고 팀에서는 뭐 1주에서 4주 뭐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렇게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백로그란 거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할 일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아침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뭐 해야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스스로 데일리 스크럼 그 데일리 미팅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정도 이렇게 일 끝나게 되면 이번 주 내가 하기로 한 거 다 잘 했나? 그리고 이때 사실 중요한 거는 그냥 일 다 잘 했나로만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우리 애자일의 가치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였죠? 고객이죠. 사실 고객 입장에서 리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뭐 사내 고객이어도 좋고요. 뭐 이제 그 관련된 그런 이해관계자를 초청해서 뭐 또는 줌이나 전화 뭐 이렇게 물어봐서여도 좋고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스스로 한번 그냥 좀 빙의가 돼서 이렇게 롤플레잉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관점에서 리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계획한 거 다시 다 끝냈나? 이거는 사실은 뭐 방법론만 가져다 쓴 거지 애자일 방식으로 일한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계획 세워서 일을 했던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꼭 고객 관점에서 리뷰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회고도 있는데 이 회고는 매주 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그냥 뭐 분기
뭐 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기나 또는 지금 뭐 벌써 이제 3월 지나가는데 1분기 내가 잘 살았나? 이제 2분기 때는 좀 뭐를 좀 중점을 두면 좋을까? 뭐 OKR하고 연결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OKR이 보통 3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3분기 그러니까 그 3개월 이렇게 분기 단위로 이렇게 리뷰를 하잖아요. 그 회고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1분기 때는 이런 거 좀 신경 좀 썼어야 되는데 좀 잘했나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는 없나 이런 회고를 이렇게 분기 또는 반기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부담스럽다 하면 사실 뭐 연애 한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조금 더 쉽게 이제 명확하게 타임 테이블로 그려보면 이렇게 뭐 시간이 이렇게 쭉 있겠죠. 이렇게 하루가 쭉 쌓여가지고 뭐 한 달이 될 건데 이제 일주일이 시작할 때 일주일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데일리 미팅을 하고 일주일이 끝나는 그 금요일에 이번 주에 하기로 했던 것들을 고객 관점에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거 계획을 동시에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거의 이제 요거 할 때 같이 다음 주 계획도 세우죠. 왜냐면 여기서 계획 세웠는데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계획 세웠는데 고객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요거 좀 고객이 아니라고 그러네? 라고 하면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하면서 여기서 계획이 어댑티브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세우고 하고 여기는 이제 뭐 칸이 좁아가지고 한 달로 이렇게 났지만 한 달 뭐 회고하셔도 좋고요. 근데 좀 빡빡해요. 이거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좀 어떻게 바꿔볼까인데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너무 조금 버거운 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뭐 분기도 사실 좀 저한테는 좀 버겁기는 했어요. 근데 뭐 분기 뭐 한번 말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보는 건 좋을 것 같으니까 뭐 분기 내지 반기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SK에서는 뭐 캔미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캔미팅이 이제 뭐 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니까 이 캔미팅 개념으로 해서 반기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회고 우리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좀 한번 바꿔보면 좋을까 이렇게 가져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실 때 이제 아까 마지막 그 6번째 프랙티스로 칸반보드로 시각화를 해서 계속 노출하면 좋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이 칸반보드가 여기 할 일 목록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제 할 일 목록을 여기다 쌓아놓고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지 않고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이 숫자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3으로 놓고 시작하면 좋아요. 3개. 3개 이상 벌리지 않는다. 만약에 뭔가 새로운 거 하나를 해야 되면은 하나를 그냥 중단하거나 아니면 빨리 끝내고 하거나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우리 자원은 사실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처럼 CPU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위칭이에요, 스위칭. 그래서 이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이 생각보다 오래 좀 많은 자원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의 덩어리도 우리가 이제 이걸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할 일을 가지고 하기로 했다라고 치면은 일의 덩어리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넘지 않는 덩어리로 쪼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짜리, 3시간짜리가 이렇게 넘어가게끔 중요한 건 지금 동시에 벌려놓은 일이 3개를 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포스트잇 하나에는 2시간에서 3시간을 넘지 않는 분량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시작을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고 이걸 해보시면서 나는 좀 이거 하는 속도가 빠른데 하면은 그 일의 시간을 좀 더 크게 잡으실 수도 있고 또는 그 동시에 진행하는 숫자도 뭐 3개가 아닌 뭐 4개, 5개 이렇게 늘리셔도 좋을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셔라 라는 이제 가이드였습니다. 자,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6가지 프랙티스를 소개해 드렸지만 이 프랙티스들은 궁극적으로 애자일의 핵심 가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장치들이에요. 그냥 그거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해서 애자일 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거대로 kanban 도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리뷰할 때 그냥 고객 입장이 아닌 그냥 뭐 원래 하던 그냥 완료했어? 오케이 그럼 통과 이렇게 하면은
껍데기만 애자일이지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이 애자일의 가치, 세 가지 가치, 고객 중심으로 내가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어떤 자원들의 관점으로 이 인지를 확장을 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기적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계획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수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시고 그냥 방법론 아까 말씀드린 6개만 실천한다 하시면은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일을 하기 위한 일을 만드는 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린 What's the simpl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work? 요것만 하시면서 요 세 가지를 다 실천하실 수 있다 하면은 뭐 그거로도 굉장히 애자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 더글라스 앵겔바트라는 분이 이제 일의 유형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애자일스럽게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What's the simpl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work을 파악을 먼저 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하는 방식이 이제 기본이 되겠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는 일의 그 종류를 이제 B타입이라고 이제 앵겔바트는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퍼포먼스 측면, 그러니까 결과 측면, 성과 측면이고요. 하나는 이제 일하는 방식에서 이 측면이 개선인데요. 이제 이 리뷰가 바로 이 퍼포먼스, 성과 측면에서의 그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또는 고객 관점을 반영해서 나의 일을, 성과를 리뷰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고 때는 내가 지금 일하는 방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고에서 조금 다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개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이제 C타입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뭐 책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책 홍보는 아니고 사실 오늘 또 여기 그 보면은 그 요거 이렇게 요 색깔이 이렇게 부록을 조금 강조를 해놨거든요. 이 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사실 이 부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책을 보시면 부록에 보면은 이게 개인별로 이 애자일 프레임들, 그 kanban 보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예시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그 kanban 보드를 어떻게 만들지, 내가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요 부록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사실 요거를 보시면 많은 그런 사례들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서 요 목차는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변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민첩하게 대응하는 역량은 우리 생존과 관련된 역량이기 때문에 뭐 비단 조직에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퍼스널 애자일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유행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나의 생존 역량과 직결되는 그런 역량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What's the simplest thing that could possibly work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 애자일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이게 다른 비슷한 영역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메타인지를 확장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을 해서 마치 혼자이지만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그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객 중심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일을 수시로 반영하고 조정하는 것 요거를 실천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면은 6가지 기법들을 소개를 드렸죠. 이터레이션 계획, 그 다음에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이터레이션 리뷰, 회고, kanban 보드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이게 도입을 해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